저는 특별히 모난 부분 없이 남들과 비슷하게 학교 생활도 취업한 회계사무실에서의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28살에 2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죠. 남편과 저는 완전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평소 조용한 성격의 뭐든 신중한 타입이었는데 친정엄마 말씀으론 어릴 적 저는 새로운 반찬이나 새로운 과자도 잘 안 먹었다고 해요. 낯선 환경이라도 간다 치면 한참을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조금씩 움직이며 놀고 친구를 사귀어도 한 번에 확 친해지기보다는 서서히 마음을 여는 아이였다고 해요. 한 번 사람을 사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사귄 사람과는 마음을 내어주며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었어요. 관계의 폭이 넓지는 않았지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을 가진 저는 20대 중반에 저와는 전혀 반대의 성향을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사촌 오빠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촌 오빠는 졸업 후 서울로 취업을 해서 저희 집 2층에서 함께 살았는데 사촌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사람은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사교성이 좋아서 저에게도 저희 부모님께도 특유의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점수를 많이 땄었죠. 매사에 적극적이고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어느 자리에서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흔히들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릴 적부터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던 우리였지만 그때는 서로의 다른 점에 끌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는 없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반했었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는 여느 엄마들이 그렇듯이 나 자신보다는 자식들과 남편이 먼저인 그런 여자로 살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을 내조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보험회사 영업직에 있었는데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신혼 때부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집으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와이프 요리 실력이 끝내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제 자랑을 늘려놓기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게 싫을 법도 할 텐데 저는 사실 그것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 덕분에 제 성격도 조금씩 남편을 닮아가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중에 특히나 저희 부부와 친하게 지냈던 남편의 친한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애들도 나이가 같아서 더욱 친하게 되었죠. 같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들을 나누었고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 부부와 주말에 외곽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남편 친구의 와이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언니, 저녁 먹고 가. 이따가 우리 신랑도 곧 올 거야. 아니야.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린 거야. 이번 주에 캠핑 가면 또 볼 텐데 뭐. 그럴래? 언니, 그럼 조심해서 가. 그래, 주말에 봐. 언니와는 둘이서 따로 볼 만큼 친했고 외동딸이었던 저는 늘 언니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언니는 저에게 가족 이상으로 많이 챙겨주고 저를 아껴주었어요. 진이야, 친언니다 생각하고 뭐 힘든 거 있거나 내가 도움 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요, 언니. 그래서 저도 더욱 언니한테 의지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친구 와이프로 알게 된 사이였지만 이제는 저와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죠. 저희는 다가오는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주말이 되었고 저희가 자주 가는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으며 술도 한 잔씩 기울였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 뛰어놀았어요. 큰아이들이 벌써 중학생이라 동생들을 챙기며 잘 놀아주었죠. 애들도 다 크고 진짜 집에서 할 게 없어. 나도 일하고 싶어. 언니가 말했어요. 아 진짜? 재영씨, 우리 회사 들어와요. 지금 영업직 모집 중이야. 에이, 나 영업 못해요. 기석씨 성격이라서 하는 거지. 우리는 마음 약해서 못해. 남편이 본인이 하고 있는 보험 영업직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언니는 못한다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교육만 받아도 지원금 나가니까 그냥 교육만 받아. 받고 나서 안 하면 되지 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교육만 받는데 돈을 준다고? 교육 받고 보험 시험만 하나 쳐놔요. 언제 곧 써먹을 수도 있고 당장 할 일도 없는데 뭐 어때요? 그런가? 나 해볼까 봐. 그렇게 언니는 남편의 회사에서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의 도전을 응원해 주었고 그날의 술자리는 기분 좋게 물어있고 있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언니는 교육을 받으며 비전을 보았는지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을 해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오랜 세월 전업주부로 지내오다가 일을 다시 하게 되니 너무 좋다고 했어요. 진이야, 너도 같이 일하자. 나 요즘 너무 재밌어. 언니, 내 성격 알면서 나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 게 좋아. 언니는 정말이지 신나 보였어요. 오늘 나 월급 탔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정말? 언니 진짜 축하해요. 아이, 기석 씨가 많이 도와줘서 그렇지 뭐. 아, 우리 다 같이 밥 먹을까? 내가 쏠게 오늘. 그렇게 언니 집에서 두 식구가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주고받는 술잔에 우리들은 너무 즐거웠고 우리 와이프가 돈을 다 벌어오고 너무 기특하네. 그래, 당신 와이프 최고지? 하는 남편의 친구와 언니 덕분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우리 제주도 한번 다녀오자. 남편이 말했고 말 나온 김에 우리 바로 날 잡아요. 라고 언니가 말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다 부모님께 맡기고 우리끼리 가는 거 어때? 남편의 제안에 다들 좋다고 동의했어요.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아이들을 빼고 간 적은 없었기에 저도 설레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뒤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어요. 낮에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와서 바비큐를 준비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친정집에 맡겼는데 신경이 쓰여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애들은 잘 있다고 걱정 말고 재밌게 놀고 오라는 말에 안심이 되었던지 그날 저는 술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캠핑이나 두 부부나 같이 식사할 때도 저는 아이들 때문에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날은 아이들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놀다 오자 했던 남편 말처럼 저는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였어요. 워낙 술이 약하기도 했고 그날따라 여행 분위기에 취해 저는 빨리 취해버렸죠. 남편이 펜션 방으로 저를 먼저 데려다주고 침대에 눕힌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를 잤는지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만지는 느낌이 나서 제가 뒤돌아 남편을 껴안으니 진희씨, 놀라지 마세요. 저 기석이 아니에요.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친구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자 쉿! 조용. 제 이야기 잘 들어요. 지금 기석이랑 내 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 저는 이게 꿈인가 싶고 내가 술에 단단히 취했나 싶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쩍 벌리고 있었는데 놀랐죠? 저도 처음엔 많이 놀랐어요. 한 달 전쯤에 와이프 핸드폰 보다가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보고 알았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와서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숙취 때문에 머리도 너무 아팠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지금도 이것들 둘이 어디론가 갔어요. 내가 피곤하다고 하니 둘이서 자리 정리하고 들어간다고 먼저 가서 자라고 하더니 이것들 지금 마당에 없어요. 더러운 것들. 저 절대로 이거 용서 안 합니다. 진희 씨도 마음 단단히 먹어요. 어떻게 오빠가 이런 짓을... 말도 안 돼요. 재영 언니랑 우리 남편이 어떻게... 말도 안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곧 있으면 결혼 15주년이었어요. 한결같이 남편만을 바라보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이것들은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끝까지 가정 지키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죠? 이번 여행도 불륜 증거 잡으려고 제가 추진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선은 증거를 잡아야 상간소송을 할 수 있어요. 진희 씨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우리가 렌트한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놨어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둘의 불륜 현장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남편의 친구는 한 달 전부터 이런 계획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큰 충격에 빠져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내일 서울로 가서 제가 딸을 연락할게요. 일단 그때까지는 절대로 티내지 말고 있어요. 남편의 친구가 방에서 나가고 저는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니가 저한테 해주었던 다정했던 모든 것들, 우리 두 부부가 보냈던 시간,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저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요? 부스럭거리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등을 돌려 자는 척을 했죠.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고 욕실 안에서는 콧노래가 들려왔어요. 콧노래가 나올 만큼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고 지금 당장이라도 저 욕실 문을 열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욕을 퍼부으며 따지고 싶었지만 겨우겨우 참았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날 저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정보다 빨리 서울로 출발했어요. 진이야, 괜찮아? 어떡해,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니야? 언니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진지한지 깜짝 속겠더라고요. 정말 가증스럽게 느껴졌고 저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와이프가 몸이 많이 안 좋네.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집에서 쉬라고 했고 저희 친정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만났고 저는 충격적인 두 남녀의 불륜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둘은 이미 1년 정도 되었고 남편 친구는 그 사실을 안 지 한 달쯤 되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와이프 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대화를 보니 둘의 불륜 관계는 1년쯤 되었고 저희 부부 모임을 할 때마다 몰래 불륜 행각을 했더군요. 오늘은 속옷을 입고 오지 말라는 둥 온갖 저질스러운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그 둘의 모든 대화를 메일로 내보내기 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줬는데 자신의 와이프 차에서 제 남편과 둘이서 애정 행각을 하는 몇 장의 사진들이었어요. 직접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니 정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렌트카에 내가 몰래 둔 녹음기예요. 하고 녹음기를 재생시키는데 제 귀에는 두 남녀의 신음소리가 가득했고 더 이상 듣기가 힘들어서 그만 됐어요. 올라올 것 같아요. 정말 속이 너무 안 좋아졌고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서 부부 모임을 할 때 술이 떨어져서 남편이 더 사오겠다고 하면 애들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사온다며 언니도 따라갔던 게 기억났어요. 저는 아이들 밥 챙겨준다고 정신이 없었던 터라 그때마다 언니한테 고맙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둘이 나가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했겠더군요. 한 번은 언니 집에서 모임을 할 때 제가 아이들을 챙겨서 언니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적도 있었어요. 일정이 바뀌어서 일이 빨리 끝났다면서 언니 집으로 바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는 아직 남편 친구도 퇴근 전이라 없었고 아이들은 친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고 하면서 아무도 없었죠.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의심덩어리였지만 그때 저는 두 남녀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나, 왜 그렇게 바보 같았나 싶은 것이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어젯밤부터 잠 한숨 못 잤기에 정말 소파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죠. 진희씨, 일단 몸부터 추스려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둘 다 한국에서 얼굴도 못 들고 살게 할 겁니다. 그 여자한테 우리 아이들 맡기는 것도 소름 끼치고 그딴 새끼를 죽마고 오라고 믿었던 제가 미치도록 원망스러워요. 남편 친구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절대로 그것들 용서 안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절친 아내와 바람을 피다니요. 삼촌 삼촌 하며 따르는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저에게 자신을 친언니처럼 생각하라고 했던 그 가증스러운 여자의 얼굴을 생각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남편의 친구와 저는 둘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위치 추적하는 방법을 배웠고 차에 블랙박스 보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었고 저에게 소형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자식 차에 몰래 숨겨놔요. 48시간 녹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효력은 없지만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 모은 증거들은 전부 그것들 회사에 뿌릴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시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있더군요. 여보, 어디 갔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병원 갔다 왔어. 나 좀 쉴게. 그 사람 얼굴을 보는데 아까 전에 본 애정행각 사진들이 생각나면서 너무 역겨웠어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누구 좋으라고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저 손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싫어서 방학을 핑계로 친정엄마 댁에 아이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우선 둘이 있는 현장을 잡아야 했기에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죠. 둘은 마치 부부처럼 팔짱을 끼며 백화점을 가더군요. 주얼리 코너에 가더니 남편은 불륜녀에게 목걸이 선물을 했어요.
거울에 목걸이를 비춰보며 자기한테 잘 어울리냐면서 둘이서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지하로 가더니 둘이서 마트에서 장을 보기도 했어요. 둘은 어느 누가 봐도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보였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장을 한가득 봐왔어요. 낮에 불륜녀와 함께 마트에서 가서 사온 것들이었죠. 당신 좋아하는 것 좀 샀어. 귀찮게 뭐하러 마트까지 들렸어요. 당신 요즘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장 좀 봐왔지. 그 여자랑 부부 코스프레 하면서 웃으면서 쇼핑하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당신 선물. 하며 남편이 낮에 주얼리샵에서 불륜녀에게 목걸이 사주면서 제 것도 하나 같이 산 걸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하며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순간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고마워요. 잘 어울리네. 나 씻고 올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웃으며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목걸이를 풀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 조금만 기다려. 당신도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줄 테니. 그리고 며칠 뒤 남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니 씨, 그 여자 위치 추적해보니 지금 모텔에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주소 찍어줄 테니 그쪽으로 와요. 그렇게도 현장을 잡고 싶었는데 막상 모텔에서 이것들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나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고 모텔 맞은편에 주차를 하고 있는 남편의 친구를 만나 차에서 그 둘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남편의 친구가 핸드폰으로 찍은 자신의 와이프 차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멀건 대낮에도 이것들은 이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네요. 또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할 그때 남편의 차가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친구가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가요. 잠시만요, 지니씨. 지금 모텔 들어가도 그것들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겠어요? 그럼요. 그럼 둘이 버젓이 모텔에 들어간 게 다 찍혔는데 이대로 있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문 안 열어주면 현장 못 잡아요. 관계를 하는 장면을 찍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해요. 오늘은 모텔 들어가는 사진 찍은 걸로 만족하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해요. 어떤 계획이요? 우리의 계획은 이랬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저희 집에 부부를 초대해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많이 먹은 뒤 자고 가는 거였고 그때 그 남녀의 불륜 현장을 잡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주말이 되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은 매우 들떠 보이더군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불륜녀를 볼 생각에 신이 났나 보더라고요.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우리 집에서 하니까 더 짜릿하더라 라는 말이 떠오르며 정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남편 친구 부부가 도착했고 진이야 잘 지냈어? 몸은 좀 괜찮아? 언니가 저한테 친한 척을 하며 저를 안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고 당장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잠시 후의 거사를 위해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넷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먹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이 넘었어요. 남편의 친구가 갑자기 술이 너무 취해서 거실에서 잠들어 버렸죠. 물론 술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작전일 뿐이었죠. 여보 일어나. 이제 집에 가야지. 언니가 자신의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미동도 없자. 시간도 늦었는데 자고 가요. 애들도 없고 편하게 있다가 가도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언니는 그럴까? 우리 자고 갈까? 이 사람이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네. 그때 남편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래, 지금 대리 불러도 늦으니 오늘은 자고 가. 여보, 2층 방에 이불하고 좀 준비해줘. 괜히 신세지네. 아니, 이 사람이 근데 오늘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대. 여보, 일어나봐. 그냥 놔둬요. 이 자식은 그냥 여기서 자게 둬. 괜히 깨우면 술만 더 먹자고 한다니까. 라며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2층 방에 이불을 갖다 놓으러 갔고 그곳에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거실에서 완전 골아떨어진 사람처럼 자고 있었고 아니 잠든 척 하고 있었고 언니는 자러 간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나 씻고 올게. 아참 내가 베개를 안 줬네. 당신이 언니한테 베개 좀 갖다 줘. 하고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열고는 나 반신욕 할 거야. 시간 좀 걸리니 당신은 오늘 밖에 화장실 써. 라고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천천히 씻어. 하고 남편이 베개를 들고 나가더군요. 평소에 제가 반신욕을 하고 씻고 나오는 시간이 거의 40분쯤 되다 보니 그걸 잘 아는 남편은 2층에 그냥 베개만 갖다 주고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모두 남편 친구와 함께 짠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저희는 10분 뒤 몰래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살짝 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을 잠궈 놓았더군요. 정말 저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게 눈물 나도록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이쑤시개로 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역시나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자가 소리를 질렀고 놀란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말을 더듬었어요. 두 남녀는 벌거벗고 있었고 남편의 친구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네가 할 짓이 없어서 이 집에서 불륜짓거리를 해? 제가 소리 질렀고 여자가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감쌌고 저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뭐? 친동생처럼 아낀다고? 너는 친동생 남편이랑 자니?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남편의 친구는 남편에게 욕을 퍼부으며 주먹을 날렸어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두 남녀는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이혼 소송 할 거고 상간 소송 할 거라고 하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여보, 애들은 어쩌고. 한순간 실수였어. 믿어줘, 여보. 제 남편이 저를 붙잡았고 한순간 실수를 1년 동안 했어? 그동안 부부 모임 하면서 퍽도 재밌었겠네? 남편의 친구가 그 둘이서 1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프린트해서 둘 앞에 던졌습니다. 둘은 그것을 보고 경악했고 여자는 계속해서 울었어요. 진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은 나야. 기대해. 상간남, 상간녀로 낙인 찍혀서 평생 살게 해줄게. 지금까지 저는 남편에게도 큰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고 막말을 쏘아댄 적은 더더욱 없었어요. 저런 저의 모습에 놀랐는지 남편과 언니가 엄청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남편의 친구가 소리쳤고 상철아, 미안하다. 정말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너네 꼴을 좀 봐. 불륜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니? 나 너네 둘 다 용서 안 해. 절대로. 여보, 제발 용서해줘. 여보, 제발. 언니가 바지 끄댕이를 잡고 매달렸고 2번 다시 애들은 못 볼 줄 알아. 이혼 서류는 처가댁으로 이미 보냈어. 내일이면 다 아시겠군.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둘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고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참 가관이더군요. 둘이서 몰래 우리 눈 피해 즐길 때는 아주 재밌었겠어? 옷부터 입어. 정말 더러워서 못 봐주겠거든?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 저는 미리 싸놓은 남편 짐을 현관 앞에 내놓았고 남편은 비참한 모습으로 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시댁을 갔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어머님, 애아빠한테 상황 들으세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상황이기에 이 새벽에 남편을 내쫓은 게야. 이 짐은 다 뭐고? 어머님께서는 평소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아들 바람핀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까 싶었지만 저에게는 시어머님의 상처까지 만져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남편이 바람핀 것을 다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께서 많이 우셨고 제 손을 잡으며 얘야, 너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준성이, 준영이는 어쩌니? 저 불쌍한 것들, 애비 없는 애들 만들 참이야? 어머님, 저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이 집에서 버젓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잊고 살겠어요.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한 번씩 눈을 돌리고 그런단다. 네 시애비도 젊었을 때 그랬어. 근데 다시 다 돌아오더라. 남자들은 자기 자식 새끼랑 조강지처는 못 버려.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길 바라는 시어머님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저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가 이런 일 당해도 어머님 참고 살아라고 하실 거예요? 어머님,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딸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참고 살길 바라겠어요?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고는 미안하구나. 그런데
날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얘야.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님 앞에 두 남녀가 모텔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님은 눈을 질끈 감으셨고 어머님, 다른 사진은 안 보여드릴게요. 저요, 이거 못 잊어요. 이거 평생 못 잊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장면이 떠오르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악몽처럼 계속해서 떠올라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들 보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가끔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그 둘이 일하는 보험회사로 그동안 수집한 불륜 사진을 보냈어요. 물론 그 회사 지점장한테로요. 파렴치한 불륜 남녀가 버젓이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 당신들 회사 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진과 사실을 공개하겠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신중한 판단해주길 바란다. 라는 내용과 함께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저는 남편에 대한 상간남 소송장을 회사 안내데스크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회사에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안 미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니? 불륜 저지른 것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데 왜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이거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 그래? 그럼 소송해. 상간남 소송도 준비해야 될 거야. 그리고 위자료 넉넉하게 준비해. 남편은 그때 당시 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국 회사 안에서 불륜 소문이 다 나면서 그것이 무산되었어요. 그 불륜녀도 회사에서 정리해고되었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 양육권 다 뺏기고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없이 못 산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다는데 아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여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뒤늦은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난 후죠. 남편의 친구가 와이프 보험일 시작했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가입하라고 했던 각종 보험들도 다 해약했다고 합니다. 상황 설명을 들은 주변 지인들이 욕에 욕을 하며 적극적으로 보험을 해약하는 바람에 그 불륜녀는 받은 수당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불륜을 저지른 남녀의 최후는 비참했어요.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행복했던 가정을 파탄내는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몸이 좋고 싫은 것으로 사는 사람들, 벌을 줄 수만 있다면 어떤 벌이든 주고 싶었어요.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길 바랬어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자식 잘못 키워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매달 아이들 양육비로 돈을 보내주셨고 이혼할 때도 부족하지 않은 위자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후로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1년이나 불륜 사실을 속인 그것들을 그때라도 알게 된 것이 하늘이 도운 거라 생각해요. 저는 결혼 전에 일했던 회계 사무실 쪽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겠죠.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고 싶습니다.